그 다음에 조건에 따른 조회, 원하는 부분의 조회, 그리고 그룹별로 요약하고 통계량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리즈 연산. 앞서 살펴본 이제 오전 수업에서 이제 김홍고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어플라이나 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 자료 구조 인 메서드인데요. 이제 판다스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로서 데이터 프레임과 이제 시리즈 두 개를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위와 같이 이제 행과 열을 가진 이전 자료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표 형태로 각각의 셀에 숫자가 담겨 있는 자료 형태고요. 이제 물론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튜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하나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한 컬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학생 아이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각각 이제 시리즈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시리즈는 앞에서 살펴본 리스트에다가 인덱스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레이라고 해놨는데 어레이는 좀 이따가 뒤에서 넘파이를 할 때 살펴볼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하나의 시리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서 약간 잘려 있는데 일단 우선 실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이제 판다스를 여기서 보시면은 되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다시 아까하고 똑같이 허용하고 복사해서 여기서 왜 선택이 안 되니?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현재 이제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잘 됐고요.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일단 우선 임포트를 하는데요. 이제 판다스라는 모듈을 PD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이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판다스를 아까 PD로 불러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PD 점 찍고 이제 판다스 안에 있는 하나의 함수인 시리즈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PD 점 시리즈 하고 이 안에는 아까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져 있고 앞에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밸류가 이렇게 5개가 길이가 5인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시리즈를 하나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딕셔너리를 똑같이 넣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때는 이제 물론 컬럼 이제 키가 하나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복수개의 키를 쓰는 스튜던트 아이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3개의 키가 있고 각각의 길이가 5인 리스트를 넣어서 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번 여기서도 한번 실습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이번엔 다르게 판다스에서 이렇게 느리지. 그래서 이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정의해야 되니까 중괄호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키 이름이 이제 학생 스튜던트 아이디였죠. 그래서 키를 먼저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적당한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굳이 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리스트로 쓰니까 저는 리스트로 진행을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리즈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이제 이거를 객체에 담는 건 좀 이따 할당을 하면 되고요. 이제 아래는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함수 안에 딕셔너리를 넣게 되면은 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란 딕셔너리를 정해야겠다라고 하고 딕셔너리를 튜플 이제 중괄호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 그 다음에 ENG 스코어 그 다음에 매스 스코어 이렇게 세 개의 키를 갖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0점에서 100점 사이에 5개의 난수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 안에 넣게 되면은 표의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질문은 아직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끊기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 스코어라는 거에 담아 볼게요.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셀을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제 기초적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그리고 컬럼스, 밸류스, dtypes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컬럼스는 이제 말 그대로 컬럼을 반환하고 밸류는 값을 반환하고 이제 dtypes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끊겼는데 잠시만요. 와이파이가 잘 보인다고 지금?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살펴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표죠. 네. 여기서 아까 인덱스 부분은 이제 0, 1, 2, 3, 4 요 옆에 있는 게 인덱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딕셔너리에서 정의했던 키 부분 있죠. 스튜던트 아이디, ENG 스코어, 매스 스코어 이렇게 세 개가 컬럼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표 안에 채워져 있는 값들, 셀 안에 있는 값들이 밸류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환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하나하나 실행해 보시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를 반환을 했죠. 인덱스를 반환했더니 이제 레인지 인덱스가 나옵니다. 범위 인덱스인데 이제 0부터 시작해서 5에서 멈추고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인덱스고 그 다음에 컬럼스를 반환했더니 학생 아이디가 나오고 ENG 스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스 스코어가 있고 밸류스는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출력을 해야겠죠. 새로 정의를 했으니까 새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0, 32, 14, 1, 59, 2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표에 있는 값들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했고 그 다음에 dtypes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전 수업에 이제 뭐 정수형 뭐 알아봤었고 실수형 뭐 문자열 뭐 이런 거 알아봤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각각의 시리즈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새로 한번 보면은 스튜던트 아이디는 이제 인티저를 이제 반환하고 있고 뒤에 숫자는 좀 이따가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ENG 스코어는 또 인테저, 그 다음에 매스 스코어도 인테저 이렇게 셋 다 인테저인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자료, 기본 인덱스 메소드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만 궁금하다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 안에 그 다음에 조회할 컬럼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이제 컬럼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조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복수의 컬럼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영어 점수하고 다음에 수학 점수를 조회하고 싶다. 이렇게 조회를 하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왜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이름의 칼럼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줄 때는 반드시 이제 리스트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이때는 한 번 더 대괄호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DF가 아니구나. 네. DF 스코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new 컬럼이라고 이제 새로운 자기가 정의하고 싶은 이제 컬럼의 이름을 이제 따옴표로 감싸서 안에 넣고, 그 다음에 value. 아까 말했던 이제 아까는 리스트를 넣었었죠. 혹은 이제 시리즈 이런 식으로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할 점은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길이가 같은 시리즈의 그 시리즈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가 같아야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는 이제 과학 점수를 넣었는데 이제 보기와 다르게 과학 점수를 이제 뭐 40점, 40점, 50점, 60점, 80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넣은 다음에 살펴보면은 새로운 컬럼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 길이를 늘린다 하나,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반환이 되고요. 인덱스, 그래서 보시면은 밸류의 길이가 인덱스의 길이와 맞지 않다라는 게 반환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길이를 맞춰줘야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자료구도 메서드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일일이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뭐 구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파이썬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제 CSV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로 내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파일을 불러와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모전 나간다. 그럼 공모전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불러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후에 이제 차후 분석 목적에 맞게 분석 시각화 등등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불러오게 되는데요. 일단 요 셀은 아마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폴더에만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제 계정이 아니라서 일단 여기선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놓은 결과를 한번 나중에 확인만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혹시 질문 있으신지? 수락.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값을 뽑을 때는 딕셔너리를 뽑을 수 있는 거죠? 타입이라고 하면 어떤 타입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이 타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게요.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교육자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read CSV, 그 다음에 read 엑셀 파일이 있죠. CSV는 보통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은 이제 콤마로 분리된 그런 이제 CSV 파일을 보통 사용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판다스를 아까 PD로 불러왔었죠. 그래서 PD 점 찍고 이제 read CSV를 읽어오는 함수인데요. 그리고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아이고 마우스가 여기구나. 이렇게 아니라서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 치면 넘어가나? 네. 보시면은 아니 네. 이렇게 보시면은 파일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로 CSV 파일을 읽어오겠다 해서 이제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1교시 때 잠깐 넘어갔었는 F스트링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경로를 지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서 이 경로에 있는 트레인이란 CSV를 트레인으로 읽어오겠다. 그래서 트레인을 조회한 결과예요. 밑에 게. 그리고 요청. 그거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기성. 네. 이제 지금 올려드린 파일인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들어오면은 세팅이란 파일이 보여요. 응? 누가 세팅이란 파일을 날려버렸네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거 혹시 그대로 따라치실 수 있으신가요? 그걸 카피해주면 예, 잠깐만요. 이걸 그대로 카피를 떠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1교시 때 배우신 방법대로 새로운 콜의 파일 하나 만드셔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실행하시면은, 네, 일단은 이거 그대로 실행하시면은, 계정이 변경되었다고? 일단 이거 실행하시면 여기 옆에, 네, 기다리면은, 에러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미 로드를 해가지고 계속 에러가 발생되는데, 아마 이거 새로운 이제 콜의 파일을 만드셔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더보기,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여기서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기다리시면은 저기 하는 거 연결됐고 하면은 이런 링크가 뜨거든요. 이제 클릭을 하시고 사용 중인 계정 클릭하시고 사용 중인 계정 클릭하시면은 아래 뜨는 거를 허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뜨는데 요거 눌러주시면은 키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드라이브에 이런 이제 education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education 폴더가 생기고 여기서 교육자료.ipynb 요거를 들어가셔서 그대로 쭉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미 실행을 해가지고 네, 지금 오류가 발생한 모습이고 아마 실행을 education이란 폴더가 없다면은 문제없이 진행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readcsv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CSV를 읽어오고 엑셀 파일이라는 pd.excel 파일이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엑셀 파일을 읽어오게 됩니다. 근데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불러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취미로 이제 밴드를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이제 합주용 시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연할 뭐 아티스트, 곡, 그 다음에 뭐 각각의 이름들인데 원래 실명이 적혀 있었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익명화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시트 1이 있고 시트 2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물론 엑셀 파일도 이제 CSV를 읽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시트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트도 그대로 온전해주기 위해서 엑셀 파일 통째로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서 시트를 따로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타입인데요. 이제 D타입 아까도 살짝 살펴봤었는데 D타입을 통해서 각각의 시리즈가 어떤 이제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용량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원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연월이라는 이제 컬럼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2020년 2월이면은 20200이라고 나타나게 돼요. 거기서 앞에 네 글자를 빼가지고 연을 만들고 뒤에 두 글자를 빼서 월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20200이라는 거는 숫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 단위로 잘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스트링으로 불러와서 글자 단위로 인덱싱을 하는 그런 작업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 아까 앞에서 봤었던 문자열, 뭐 정수형, 실수형, 범주형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일단은 train이라는 아까 불러온 파일에 대해서 info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뭐 클래스가 뭐 데이터 프레임이고 뭐 인덱스가 뭐 2020만 개가 있고 뭐 컬럼은 4개가 있는데 컬럼 타입을 보면은 뭐 컬럼이 빌딩 아이디, 미터, 타임 스탬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빌딩 아이디가 인테저 64죠. 근데 빌딩 아이디는 실제로 약 1450개 정도의 유니크한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0부터 1449인가?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 칼럼인데, 이제 인테저 64라는 자료 형태는 이에 64제곱계까지 이제 유니크한 그 정수형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값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터도 4개 값밖에 없는데 이에 64제곱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가 심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타입을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해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아까 1450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1450개를 담을 수 있는 인테저 16, 그 다음에 리턴은 4개밖에 없었으니까 인테저 8, 그래서 256개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을 D 타입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서 이번에 다시 인포를 확인했더니 이제 용량이 약 360메가까지 들어준 걸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전에는 616메가였는데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쭉 하고 실습을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왔으면 제대로 불러왔는지, 빠진 자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측치를 확인하고 결측치를 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측치는 이제 예시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예요.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파일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아티스트가 있고 뭐 곡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보컬에 해당하는 멤버 뭐 이렇게 쭉쭉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데이터에서 NA가 있는가, is NA는 NA인지 각 모든 셀에 대해서 NA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지나가고 자, 아이고 조절을 못하겠네. 너무 빨리빨리 올라갔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아티스트 부분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조금씩 굴리지? 네.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인데 아티스트 부분은 쭉 값이 다 차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다 false로 반환한 것을 볼 수 있고 NA가 아니기 때문에 unnamed 컬럼은 이제 전부 다 NA이기 때문에 true로 반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여기 보시면 sum이라는 메소드가 뒤에 붙는데 sum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NA 값들을 전부 다 칼럼별로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false는 0으로, true는 1로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전체 데이터 길이,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 그러니까 행 개수로 나눠서 이제 결측치의 비율을 칼럼별로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전체가 1이라고 돼 있으면 100%겠죠? 이렇게 두 개 칼럼은 전체가 비어있고 조금 한 40% 비어있는 것도 있고 뭐 한 절반 정도 비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결측치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결측치를 확인했으니까 채워볼게요. 그래서 fill NA라는 걸 쓰면은 그냥 이름 그대로 알 수 있듯이 NA 값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한번 NA를 채워서 이제 공백으로 채워볼게요. 한번 공백으로 채우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NA였던 값들이 다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공백이 해당된 거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드롭 NA입니다. 이제 NA가 있는 행이나 열을 드롭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롭 NA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axis 혹은 axis, how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axis는 말 그대로 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드롭할 축입니다. 그래서 0이 기본값인데 이제 axis가 0일 경우는 이거는 뒤에서 사용할 이제 모든 함수에 나오는 axis와 동일한데 axis가 0은 행을 말해요. 그래서 axis가 1이면 열을 말해요. 그래서 axis가 0이면은 이제 NA가 포함된 행을 드롭하는데 이제 기준이 0이니까 행이죠. 그래서 axis NA 기준으로 이제 세로축을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이제 NA를 드롭하겠다 이런 말이고 이제 XS가 1이 되면은 NA가 포함된 열을 드롭하겠다. how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를 드롭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NA는 뭐 하나라도 NA가 포함될 경우 드롭합니다.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all이 들어가면은 전체가 NA인 경우만 드롭해야 됩니다. 그리고 drop duplicates는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드롭하는 메소드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드롭을 axis를 0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전부 다 NA가 있었던 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xis를 1로 했더니 뭐 하나라도 열 기준으로 하나라도 NA가 있는 열을 드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를 1로, 하우를 5로 했더니 이 말은 뭐냐면은 열에서 모두 NA인 것을 드랍하겠다라는 뜻인데 이제 아까 unnamed 컬럼 1이랑 unnamed 컬럼 3는 이제 의미가 없는 컬럼이었죠. 그래서 잘 드랍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이제 데이터를 중복을 만든 건데요. 밑에 보시면은 15, 16, 17과 18, 19, 20이 중복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복되면 안 되겠죠, 데이터가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duplicate를 사용하면은 실제로 잘 드랍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씩 쭉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보시면은 네, 저하고 아마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네, 사실 짜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는 제가 중복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임의로 사용한 코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잘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잘 불러왔고 결측치도 어느 정도 처리했고 중복치도 없앴어요.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 형식이라던가 바꾸고 데이터 타입을 바꿔서 연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이 살짝 꼬이네요. 그래서 자료 형태 변경인데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이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커서가 간 거지? DF 클래스라는 걸 이제 불러올게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둔 데이터인데 한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조절이 안 되네. 그래서 한번 이 DF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헤드는 이제 B에서 한 5개, 6개 정도를 살짝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함수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살펴봤는데 데이트 날짜 형식인 것 같죠. 그리고 아이디도 잘 불러온 것 같고 뭐 영어 점수도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잘 불러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타입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보시면은 데이트가 그냥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냥 이거는 실제 보기엔 날짜처럼 보이지만 컴퓨터가 날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형태로 이제 당연히 날짜니까 날짜 형식을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쓴 함수가 이제 pd.toDateTime입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toDateTime을 불러와서 이제 df 클래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date라는 컬럼을 dateTime으로 바꾸겠다라는 함수인데요. 그렇게 바꿔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 df 클래스에 date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 후에 디테일을 확인해 보면은 제대로 데이트 타임 잘려서 안 보이는데 데이트 타임 64로 이제 제대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보기엔 똑같아요. 이제 보기에는 똑같아도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차이가 없는데 보기엔 똑같아도 왜 바꿔야 돼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자와 다르게 데이트는 이제 며칠을 1을 더하거나 시간을 더하거나 이제 분을 더하거나 이제 하는 방식으로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변수와 데이트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 좀 렉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7시간 있다가 반영이 돼요. 이런 식이면은 데이트에다가 7시간을 더해서 혹은 시간을 7시간 더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물론 스트링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해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또 그룹화를 한번 이제 월별로 이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아까 df 클래스에서 데이트를 아까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줬잖아요. 데이트에서 dt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뭐를 추출하거나 1을 추출하거나 요일을 추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데이트에서 이제 1월이니까 1을 추출해서 months가 되고 day가 1이 되고 이제 weekday가 2가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weekday가 2가 아마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1월 1일을 한번 보면은 1부터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0, 1, 2네요. 그래서 수요일이네. 네. 제가 이제 근데 이게 윅데이가 시작 기준이 아마 조금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한데 아마 여기서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S타입입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바꿔줬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실수형, 문자형, 뭐 정수형 이런 타입의 변환간에는 S타입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의 시리즈를 놓고 .S타입 그래서 타입을 뭘로 바꾸겠다, 무엇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플로트, 실수형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보겠다, 문자형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해 주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실수형 여기서 이제 셀에서 보시면 실수형은 0.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수형은 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자형이 똑같이 0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문자 보기에는 이제 정수형이랑 이제 실수형 문자형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보기에는 정수형이어도 지금 현재 문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 때 왜 필요한가? 뭐 예를 들면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잘못돼서 뭐 일씩 밀려 있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적절하게 연산을 해줘야겠죠. 문자형이면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는 이제 보통 타입 변경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형태 변경을 알아볼게요. 형태 변경은 크게 이제 쪼개기, 그러니까 떨궈내기 그리고 붙이기 이렇게 두 개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드랍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요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굳이 월이나 일이나 뭐 요일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쓸모가 없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원본에서 이제 떨궈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놓고 .드랍 쓰고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드랍 파일 컬럼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줍니다. 그리고 엑시스를 꼭 정해줘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엑시스가 기본이 디폴트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0이면 아까 뭐라고 했었죠? 행이라고 했었죠. 이제 지금 보통은 열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앞의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컬럼을 이제 데이터에서 드러내는 경우 그래서 수석 점수를 열에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0번째, 4번째, 5번째 인덱스를 가진 자료를 행 기준으로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 살펴보시면은 0번, 4번, 5번 데이터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양옆으로 붙이는 컨캣인데요. 이제 컨캣은 이제 말 그대로 컨캐트네이트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정해진 축 방향으로 이어 붙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언스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하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 프레임과 사이언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어 붙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 이거를 축 방향으로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 길이가 다르거나 혹은 얼토당토하는 축 방향으로 붙이거나 하면은 조금 데이터 형태가 많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서 네. 아이고 왔다 갔다 하네. 네. 심하네. 그래서 일단은 단수를 한번 생성해 주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지금은 옳게 잘 붙인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은 옳게 잘 붙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잘 붙었는데, 만약에 길이가 다른 축방향을 0으로 해서 붙인다거나 하면은, 기준으로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안 붙는 얼토당토 않은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인덱스가 다르게 해서 그냥 앞에는 이제 앞에 56줄은 원래 데이터, 그리고 이게 사이언스 스코어라는 이제 새로운 칼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만 따로 붙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붙기 때문에 길이,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엑시스 이렇게 세 개를 잘 신경 써서 컴퓨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회 및 요약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회까지만 할게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적당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결측치, 중복치 처리하고 원하는 타입으로 이제 전부 다 바꿨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칼럼을 붙이거나 필요 없는 칼럼을 떼어내거나 등등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원하는 조건에 따른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조건에 따른 조회를 하고 또 어떤 그룹별로 묶어서 또 그룹별로 요약 통계를 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df.loc 메서드입니다. LOC는 이제 표에서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데요. 아까 살펴보았던 앞서 전 시간에 했었던 AND 연산자, OR 연산자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ILOC는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여기는 지정된 범위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따로 떼어놓은 함수고요. 그다음에 쿼리는 이제 LOC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거는 뒤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볼까 보면은 이제 컨디션을 주는 거죠. 조건.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영어 점수가 50점 이상, 그리고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 근데 엔드 조건 아까 중복 조건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것. 그래서 50점 이상이면서 80점 이상인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일단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loc 그 다음에 엔드 컨디션. 네. 여기까지 이제 옆에 있는 셀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컨디션을 이제 뭐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엔드 하고 괄호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옆에서 올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50점 이상,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데 이렇게 bar을 이제 vertical bar을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영어 점수가 다 50점 이상이면서 수학 52거나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하는 데이터가 반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ILC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LOC하고 똑같은 건데 같은 기능을 해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쿼리를 사용하는 건데 아까는 데이터 프레임에 뭐 시리즈까지 지정해야 되고 뭐 다도 연산자가 따로따로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자열로 표현해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컨디션 1에다가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 80점 이하, 그리고 조건 2에다가 수학 점수가 70점 초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컨드 1 넣고 아까 스트링 합치는 메소드에서 했었죠. 그래서 컨디션 1을 스페이스, 엔드, 스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현재 적용된 조건은 영어 점수가 80점 이하면서 수학 점수가 70점을 넘는 중복 조건이니까 그런 데이터가 반환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죠. 그냥 굳이 데이터 프레임 명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칼럼 이름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편한데 약간 성능이 약간 딸립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하나 더 내려가면 이제 이 함수는
이제 한번 그 시간을 체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LOC를 사용할 때 스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LOC를 정의할 때는 한 3초가밖에 안 걸렸죠. 여기 보시면 3초 정도 걸렸는데, 쿼리 메서드를 동일한 작업인데 쿼리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네, 벌써 3초가 넘은 것 같죠? 네, 대략 제 기억으로 한 8초? 8초네요. 네, 이렇게 여기서는 3초, 그리고 왜 16초를 잘못 나왔냐? 환경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했을 때는 여기 3초 정도 나왔었고 여기가 이제 10몇 초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LOC가 더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보통 큰 데이터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거나 좀 속도가 중요한 작업이 되면은 LOC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일단은 제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조금 쉬다가 3시 정각을 켜고 그 다음 3시 한 5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컨캣에서 리스트는 2개만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닙니다. 2개가 아니라 n개 뭐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컨캣을 할 때 중요한 점은 길이를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컨캣 할 때 인덱스가 다르면은 인덱스가 꼬여가지고 아까 좀 이상하게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때는 리셋 인덱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꼭 인덱스를 초기화해 주신 다음에 컨캣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